저희 자치센터의 의제를 해결하는 저희 자치센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종종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 단체들과 함께 같이 연대해서 이 지금 현재 우리 화성시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같이 논의하고 얘기하고 해결해야 되는 그 방향성을 한번 같이 좀 얘기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걸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오픈 포럼을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구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이명신 선생님께서 오늘의 진행을 맡아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포럼을 기획을 하기는 했는데, 화성시에서는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마을 쪽에서 주목할 만한 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저는 그게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도 이 지원 조례가 없다는 것, 그리고 이 근거가 없다는 것 때문에 사실상 행정 안에서나 제도 안에서 굉장히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참여의 그 마을 공동체와 비슷한 주민 참여의 제도로서 마을 공동체와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총회, 지역회의까지 화성시는 형식적인 참여에서 실질적인 참여로 넘어가는 과도기 단계이며, 화성시는 시정의 주민참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가 이 시민 활성화 지원 조직 간의 연대와 협력으로 시민사회의 제3섹터의 강화를 또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포럼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이 시간 부족의 문제를 공동체적 연대를 통해 가지고 시민력으로 해결을 하시는 사례를 보여드린 것 같고요. 우리 그 이야기에서 저도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지 되게 고민했던 게, 이제 청년지원센터가 막 2월 8일날 개소를 했고요. 청년이 마을에서 산다는 주제는 상당히 쉽지 않은 주제라는 생각을 하는 게, 청년이라는 세대별을 보면 이행기여서 과도기적이고 또 되게 이주적인 그 세대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뭔가 활동을 한다는 게 좀 마을 중심으로 몰입되어 있는 지역성을 갖지 않으면, 화성에선 특히나 이제 대학을 가면서부터 벌써 이주가 일어나고 또 직장을 가면서 화성을 떠나기 때문에, 이제 화성에는 여러 가지 청년 정책이 있는데 센터가 모든 정책의 범위를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어느 범위에서 우리가 이 센터를 통해서 청년들과 함께 지원하고 청년들 플랫폼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했는데, 그래서 되도록인 화성에 있는 청년들의 구체적 청년들을 만나가는 거에 되게 포커싱을 맞췄고요. 그리고 그 허브 역할로서, 그리고 특히 아까 이제 지역 연계 얘기하셨는데, 제가 많이 고민하는 거는 센터 하나만 가지고는 청년 정책에 대한 숙제를 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청년들에게 아까 물었던 똑같은 말, 앞에 인트로랑 똑같은데, 청년에게 마을은 도대체 어디일까? 내 아파트일까? 아니면 우리 동일까? 아니면 우리 구일까? 읍일까? 사실은 마을이란 단어 자체가 청년들한테 익숙하지 않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나마 요즘에 이제 로컬 지향의 시대, 로컬하고 되게 많은 직창업, 창직이나 창업의 지역 마을 만들기에서 보면 로컬이란 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로컬이란 말은 좀 더 마을이란 단어보다 훨씬 더 가깝게 느끼는 것 같고, 또 다시 공동체란 말이 되게 어색한 거예요. 근데 이제 커뮤니티란 말, 영어와 한글 차이인데도 되게 미묘한 뉘앙스로 청년들이 받아들이는 개념이 되게 다르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자인데, 청년들은 그 온라인상의 커뮤니티 안에서의 활동이 되게 주되어 있고, 근데 더 재밌는 건 그렇게 온라인 상이지만
대면으로 작은 단위의 소모임이 활성화돼 있다는 게 또 다른 발견이어서 어떻게 보면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가 청년들이 마을에서 활동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되게 작지만 이런 아주 소소한 변화들이 결국 마을에서 일어나고 변화돼야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맥락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보다 길었던 그 발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소년으로 보면 또 다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허영범 화성문화재단 팀장님 통해서 화성시의 문화정책, 문화자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화성시 문화재단 황영범입니다. 저는 큰 틀에서 이제 마을에 왜 문화가 더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마을에서 문화를 만드는 형성 전략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역에서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어떤 지점들이 또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매개자 활동가들이 있어야지 결국은 지역 주민들끼리 서로 의존하면서 관계망들을 형성하고 그 관계를 확대하고, 그러면서 천천히 반복적으로 해서 그것이 마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마을 문화로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었는데요. 봉담은 사실은 지금까지 문화정책이나 문화사업을 할 때 패스하는 지역이었어요. 동부권에서 하거나 아니면 아예 저 문화소외 지역이라고 하는 서남부권으로 가버리거나, 그래서 봉담 지역은 상대적으로 그런 그 문화정책이라든지 사업 지원에서 좀 제외되어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의외로 그 공방들 몇 군데가 모이고 작은 도서관이 모이고 독립서점이 모이고 해서 8개, 10개의 공간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경기문화재단의 약간의 지원금을 받아서 봉담 클래스라고 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축제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사업을 조금 더 마을과 천착할 수 있거나 연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발표가 조금 길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센터장 백중화 센터장님 오늘 오셨습니다. 청소년의 시선에서 화성과 마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화성에 온 지 이제 올해 1월 1일자로 제가 발령받아서 화성에서 일을 하게 됐고요. 오기 전에 연구를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와서 보니까 또 연구한 거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오면서 이제 제가 머릿속에 구상을 한 거는, 내가 현지를 잘 모르니까 현지를 잘 아시는 분들과 좀 친하게 지내서 그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제 우리 이윤희 센터장님이 계신 마을자치센터도 한번 가보고 업무 협약도 맺고, 그리고 이제 청년지원센터도 제가 이제 숙소가 병점역 근처예요. 오며 가며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이 들어와 있는데 못 보던 간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지원센터가 있구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그러면 주로 이제 상담에만 포커스를 맞추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상담뿐만 아니라 복지. 우리 청소년이 9세부터 24세까지 있는 연령대에 있는 청소년이 밥을 못 먹는다. 그러면은 밥을 해주는 게 아니라 왜 밥을 못 먹는지 파악을 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거를 이제 지역에 있는 자원과 연계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상담까지 그러니까 복지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럿이 같이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화성에 오면서 제일 첫 번째 생각했던 게 그 넓은 지역을 어떤 사각지대 없이 위기 청소년들이 발견했을 때 바로바로 발견돼서 그러니까 전달될 수 있게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어떤 제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아마 여기 오신 분들께서 조금 저희들한테 이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면 내년에는 그 꿈이 실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SDGs 이행을 위한 시민사회의 협력과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화성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남건기련 사무국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지구적인 연대, 저한테 이제 말씀하셨을 때는 지구적인 연대 또 SDG 실천에 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사 하고 이제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구적 고민을 한번 지역에서 풀어보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러시아의 이 최대의 곡물 파동의 밀 생산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러시아는 전 세계 그 밀을 수출하는 4위 되는 나라인데 이 자국의 국민들이 먹을 밀이 부족하기 때문에 밀 수출을 중단하게 되고 그게 곧 이 아랍의 수출이 중단된 그 아랍에서는 정부가 먹을 걸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반대해야 하는 아랍의 봄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민주화로까지 이 러시아 곡물 파동이 이 아랍의 그 봄으로까지 이어지고 이게 결국에는 저희 이제 얼마 전에 제주도에도 예멘 난민이 들어오게 되고 그게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또 아주 그 불편한 논쟁을 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듯이 이미 영국은 블랙시트를 통해서 EU에서 탈퇴하는 결과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비이야기인 것 같지만 뭐 소설에나 나오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개발해야 되느냐가 지속가능 발전인데 이 환경은 우리 인류를 지속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이기 때문에 이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를 포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뭐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동 착취를 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임금을 착취하는 방식이라든지 노동자의 인권을 훼손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그리고 사회를 포용하는 범위 안에서의 발전을 바로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 만들기라는 아젠다를 딱 들어 올렸을 때 그 아젠다 중심으로 모이는 방식의 네트워크 이런 네트워크를 저는 화성시가 앞으로 좀 지향해야 돼 좀 같이 함께 만들어가야지 되는 네트워크 아닐까라고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글로벌한 약속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실행해야 할 단위는 이 풀뿌리인 마을이죠. 이 마을 단위의 실천은 인류 생존을 위한 실천이면서 또 지속가능한 미래 세대를 위한 현재 세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지속가능 발전은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선 센터장님께서 10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면 저희가 마지막 10분을 마무리를 하고 오늘 행사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어찌 보면 이제 여기 그 민간의 중간 지원 조직들의 거버넌스를 상상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버넌스가 왜 필요한지 이제 시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자리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서 발표하시는 분도 전부 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고요. 그다음에 미래 세대의 다가올 위기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다 모여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도시재생은 뭐 내용이 없냐, 알맹이 없이 그냥 플랫폼 기능만 하면 될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전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어떤 거를 얘기를 하는 게 가장 도시재생을 다른 여타 기관들과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일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간 비즈니스입니다. 예, 여기 마을 사랑방도 주민공동체가 공간이 필요해서 만들었잖아요. 이러한 사업들이 하는 것이 도시재생 사업의 골자입니다. 송산입니다. 송산은 사강시장입니다. 이 화성의 전통시장은 전부 다 이게 상업과 주거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만의 전통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시장과 주거지를 어떻게 함께 성장시킬 거냐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 송산 사강시장은 세솔동 또는 이제 송산 그린시티와 함께 좀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테마와 그다음에 이제 연결 이런 것들의 중심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공실 상가들을 활용해서 청년 가게들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청년지원센터와 이 부분은 이제 이후에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역에서 이와 같이 다양한 민간 조직들이 협력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화성시의 이런 네트워크는 상당한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봉담 우정에서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봉담에서 꿈꾸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와 계속 이제 의논 드리고 있는데 봉담이 실은 이제 선주민과 이주민 사이에 이제 어떤 식의 관계를 맺을 거냐라고는 고민이 있는데 정원이라고 하는 매개로 이걸 좀 확장해 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관심 가지고 그다음에 게릴라 가드닝이나 이런 이제 학습들을 고민하고 있는 주민들과 지금 이제 조금씩 작당 모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발전이 돼서 지금 도시재생으로 연결이 되어야 그냥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역에 도움이 되고 지역에 필요한 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도 좋고요, 제안도 좋고요, 피드백도 좋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손을 들고 얘기해 주시고 시간이 이제 저희가 2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 분이 3분 정도 생각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각각 개개인의 단체들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화성시 전체 하나가 이런 단체들로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의 시간이 정말 감사하고 우리 마을 자치센터가 지난 2016년부터 여태껏 성장하면서의 쾌거가 아닌가 싶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언으로 주신 부분들은 마지막에 발표를 피드백. 네트워크 사이에 외국인 주민 네트워크도 이제 저희가 꿈을 꿔보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와 규모를 조금 더 조정해서 자치를 위한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적절한 시기의 안내가 정책박람회가 연초에 열리는 걸 마을자치센터 이윤희 센터장님께 딱 찍어서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을 주민의 입장으로 이윤희 센터장님부터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내년에 화성시에서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지 않으면 난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마무리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쭉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필요해서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들이 마을과 그리고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연대와 협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중에 이렇게 연결돼서 하나의 센터나 하나의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기관이 연결된 그런 축제가 화성에서 벌어지면 참 좋겠다. 그게 그럼 청년들도 되게 이 마을에 살고 싶을 것 같고 아이들도 되게 재미있는 동네가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상상들 좀 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해 우리가 진행했던 문화 도시 사업도 궁극적으로는 문화 자치를 지향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 민주주의의 실천, 그것이 지역 현장에서 녹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자치 사업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경기도랑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모 사업도 적극적으로 지금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저희 그 시민사회 또는 중간지원 조직들과의 연결 협력이 더 필요해질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귀중한 시간 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들이 만들 수 없잖아. 청년들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반을 형성해서 왕성한 활동해낼 수 있는 어디부터 어른이라고 할 수는 없고 경계를 지을 수는 없지만 정말 조금 더 그 풍부한 어떤 연결망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 좀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업에만 찌들지 않고 직접 가서 보고 그냥 놀고 모르는 사람하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게 이제 우리가 마을로 이제 하나로 이제 공동체가 되는다는 그런 상상을 좀 한번 해보면서 그걸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점들을 좀 많이 넓혀 나가고 더 많이 만들어 나가고 그 점들과 점들을 연결시켜 나가고 하는 거를 누구든지 나로부터 그리고 그 점과 점이 또 연결되고 이 그물을 만드는 거에 저도 여러분도 함께 그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언젠가는 화성시가 이제 점들이 모여서 면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도시다. 그래서 산안마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공감하고 뭔가 해내고자라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다음 환계동의 그 소음 피해 지역 그거를 공감하고 그걸 좀 더 예술적으로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등장하게끔 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화성은 왜 화성인가라고 아까 하셨던 질문이 저는 마지막에 남습니다. 오늘 우리 마을자치센터 유인 소장님이 굉장히 소중한 장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서로 어떤 연결과 새로운 상상을 해나가야 될지 생각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더 많이 더 다양하게 더 일찍 만나서 내년에는 더 새로운 연결들을 촘촘히 만들어간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